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력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이력서는 우리가 집중 수업 시간에 더 배우겠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들으시고 그 집중 수업을 듣게 되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 이력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면은 입사 지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죠. 그래서 이력서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력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력이면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또는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력서, 자격증이면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사본,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스캔을 다 또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력서는 대부분 회사에 어떤 규정된 양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 글자체는 좀 복잡하고 보면은 눈에 피로가 가는 글자는 쓰지 마시고 이러한 평범한 바탕체나 보통체로 작성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 칸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칸들은 모두 다 궁금하고 필요해서 회사에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꼭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써놓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거, 취미, 특기라든지 종교라든지 군 면제 사유, 이런 것들은 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취미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취미는 잘 적어야 돼요. 이런 취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인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 그러니까 뭐 저는 영화 보기예요. 또 음악 감상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뭐 일하는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한다는 거, 그거 별로 용납하지 못하죠. 또 뭐 업무 시간에 영화를 본다든지 컴퓨터로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취미는 자신의 어떤 직무와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취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근데 이제 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뺏기는 안 가는데 주로 이제 새벽에 다닙니다. 아침의 인간이네. 그런데 비용도 약간 저렴한 곳으로 전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구나. 뭐 이런 인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마라톤 끈기를 나타내주는 또는 여러분이 직무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는 그런 취미, 이런 것을 내용을 잘 골라서 쓰면 굉장히 좋고요. 뭐 종교는 없으면 해당 없음, 뭐 무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규정된 양식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가 이제는 주로 이제 강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먼저 이 본 장에서는 이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와 역량 중심 자유형 이력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이제는 법으로 통과가 돼서 일정 규모의 기업은 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곳에 지원할 때 작성하는 이력서 양식인데요. 이 블라인드는 주로 직무 관련 교육사항, 그러니까 직무 능력만 봅니다. 직무 능력과 간혹 인성 역량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능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재해서 작성하는 이력서를 말합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 시에 구인자는 어떤 구직자에 대해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직무와 관련 없는 뭐 구직자 본인의 용무라든지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뭐 출신 지역 또는 혼인 여부, 뭐 재산, 뭐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뭐 대학에 어디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증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면접에서도 이런 내용은 물어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받는 회사가 이런 내용을 좀 물어봤다고 하면 바로 알리면 벌금 묻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대 사람들은 학생들은 좀 직무에 대한 능력과 인성 역량을 잘 갖춰 놓으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채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 학력, 학벌, 가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어떤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성은 어떤지 이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 채용 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 내용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물론 뭐 기존 채용 이력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항이 많이 기재가 되었죠. 뭐 가족사항, 학력사항, 뭐 취미 특기 등 또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뭐 토익 점수, 해외 봉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사항들인 자격증 뭐 직무에 필요 없는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는 스펙에 해당이 됐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에는 이제 서류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이제 직무와 무관한 기재 사항은 배제하고 직무 관련 항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관련 교육,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경험, 직무 관련 경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 양식 샘플입니다. 이 양식 샘플을 보면은 학력 없죠. 또 호주와의 관계, 가족 관계는 없죠. 그래서 어디에 지원했는지, 지원한 직무가 무엇인지, 이름, 주소, 연락처, 최종 학교 소재지 이것은 이제는 지역 인재 우대 응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재지만 적으면 됩니다. 뭐 천안시 아니면 울산, 뭐 충남 천안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가정 항목을 잘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사항은 그냥 아무 교육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지원 직무 관련 과목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직무를 빨리 정해서 직무와 관련된 그 전공 과목을 많이 듣고 만약에 내 전공과 다른 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타과에서 타과는 전공이지만 교양으로 수강을 해서 학점을 따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증도 역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씁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이라든지 전문 자격, 국가 공인 민간 자격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험과 경력도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 사항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고 근무한 것이 아니겠죠. 근데 경력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고 돈을 받고 일한 것이 바로 경력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주요 내용들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직무 주요 내용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실과 틀림없음, 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죠.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력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의 구성은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으로 구성이 되죠. 학력사항은 없죠. 자, 다시 한번 표 6-1을 살펴보면은 자, 인적사항에는 지원 구분, 요 구분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채용 이력서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교육사항. 학교와 학교 이외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수한 과목을 기재를 하는 것이죠. 자격사항.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만을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 및 경력사항. 이것도 역시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 및 경력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직무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 어떤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격증, 또 직무 관련 과목,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아놓는 것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잘 안 해놓고 4학년이 되신 분들은 좀 난감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연관성이 있는 직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량 중심 자유형 이력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력서는 말 그대로 그냥 자유형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원도 안 하고 블라인드 채용도 안 하는 그러한 회사는 이와 같이 이제는 자유형 이력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두 가지 중심의 이력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 중심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입이기 때문에 경력이 사실은 많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의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도 이러한 경력이라고 보고 그런 경력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이 이력서의 첫 번째 어떤 학력 다음으로 그 이러한 경력을 쭉 쓰시면 되겠고 먼저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많다 그러면 경력을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력서 항목을.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업적 중심 이력서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경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학창 시절 동안에 여러 가지 업적을 달성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업적을 먼저 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업적이 좋은 학생은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업적 중심 이력서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런 역량 중심 자유형 이력서의 기본 항목을 살펴보면은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그리고 보유 능력, 자격증이 없어도 컴퓨터 같은 걸 잘하면 보유 능력을 해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양식 인사서식 1호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사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조금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전부 그대로 남겨놓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을 하더라도 본인한테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나만의 어떤 역량중심 이력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력서상에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거나 빈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게 되겠습니다. 표 6-3에 이러한 역량중심 자유형 이력서의 구성 항목별 작성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이력서 양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있겠죠? 인적사항이 있죠. 인적사항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겠죠. 이거 증명사진인데 딱 그 칸에 맞는 사진을 찍어야지 너무 큰 걸 잘라서 오래 붙이면 얼굴만 크게 나옵니다. 물론 이런 블라인드 같은 데는 사진 절대 안 붙이죠. 하지만 그 일반 그냥 역량중심 자유형에는 이 사진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는 얼굴에 기는 보이고 짧게 단정하게 그 양복을 입고 찍어서 준비를 해 놓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쓸 때도 그 한글만 쓰지 말고 뭐 한자 영문까지 같이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주수는 우리가 본적과 주수와 현주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본적은 전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본적이죠. 근데 본적까지는 쓸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주수는 어떤 게 주수입니까? 예,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이 주수죠. 그런데 내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상당히 멀리 지방에 있고 회사는 서울로 내려고 한다. 수도권으로 내려고 한다. 집이 멀어. 그럴 때는 이 그냥 주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쓰면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 집이 멀면 그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걱정을 하겠죠. 회사에서 그 월급 갖고 어디서 방을 얻어서 살지? 뭐 이런 걱정을 하니까 현 주소라고 쓰고, 그 내가 본인이 지원한 회사와 가까운 통근거리가 되는 친인척이라든지 친구의 주소를 쓰고 그냥 현 주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현 주소는 말 그대로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쓸 때 그 긴급 연락번호는 반드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긴급 연락번호는 전화를 잘 받는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주소를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그 간편하게 쓰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쓰시는 것보다 이름 석자를 이니셜로 따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편하게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자, 학력사항은 그 최종 학력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최근 학력부터 대학은 그러니까 대학 졸업 예정, 대학 졸업, 대학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입학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학력사항에 군대사항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따져보면 대학 졸업 예정, 군대 제대, 군대 입대, 뭐 대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고등학교는 졸업연도만 기재를 하면 되겠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월만 쓰지 말고 졸업 연 월일까지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좀 꼼꼼하다는 인식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경력사항은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경력증명서라든지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비치를 해 놓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는 경력사항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무에 대한 내용을 너무
뭐 서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좀 더 직무 실질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격증 사항은 그 최근 자격증부터 쓰는 것이 저는 좋고요. 최근 순위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순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직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컴퓨터는 기본적인 자격증인데 내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지만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 능숙하다라고 하면 자격증 및 보유 능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컴퓨터 능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시키면은 내가 하면 되니까 잘. 그리고 우리가 기타 활동 사항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기타 활동 사항에는 그 주요 이력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를 알리고 싶은 것인데 대부분 그 회사에서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뭐 봉사활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관련된 거, 해외 봉사,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교육 훈련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의 업적도 들어갈 수 있죠. 뭐 성적 우수 장학금, 장학금 같은 것도 업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타 활동 사항에 넣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인재상에 관련된 것도 쓰시면 좋죠. 뭐 도전 정신, 요즘은 뭐 창의성, 뭐 봉사심 이런 것도 있으면 기타 활동 사항에 작성을 하고 또 그 경험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명 날인인데요. 지원한 날짜, 오늘 지원을 했으면 오늘 날짜를 쓰고 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면 반드시 쓰고 그리고 오늘 지원한 날짜 쓰고 그리고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사인은 요즘 조금 그래도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사인이 원래 좋은 건데 그래서 그 또 막도장을 쓰게 되면 그 좀 성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란 도장, 인감 도장 같은 거를 잘 묻혀서 인주를 잘 묻혀갖고 반듯하게 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사항으로는 자사 및 온라인 지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임의 수정은 하지 마라. 지정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자유 양식의 경우 직무 역량이 돋보이게 어떤 자신만의 형식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되 이러한 교육 이수 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직무 능력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이력 작성 방법.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인사소식 1호죠. 자, 이런 거는 쓰지 말자. 왜냐하면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자유형 이력서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력서에 보면은 오른쪽 잘 보이는 곳에 지원 분야가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뭐 자격 및 특이사항,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의 내용은 사실은 증명합니다라고 해서 지원한 날짜,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형 이력서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이력서라고 안 썼죠. 이것은 이것이 이력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장점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강하게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격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열정을 담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담은 내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자, word number one, LCD from me. 자, LCD의 세계 1위는 나로부터 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형 이력서를 선택을 했고, 내가 그 성적이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나의 성실함으로 보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시각적이고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나타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쓰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가 내 이력서를 보고 나를 뽑고 싶어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유형 이력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력서는 신입은 한 장, 그리고 만약에 경력이 뭐 길다고 하면 2장으로 가되 페이지 수는 꼭 남기자라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전 아까 하면서 설명을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이메일 서류로 제출 시 유의사항, 그 이메일 제목에 지원 분야하고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우리가 메일로 딱 왔을 때 딱 편하죠. 지원 분야.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지원한 분야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지원 분야를 안 쓰게 되면 그냥 버려지는 이력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해서 첨부하고 압축을 통해서 한 번 클릭해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문서로 PDF 스캔 떠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하면 그건 굉장히 짜증나죠. 예, 그래서 온라인, 기업 홈페이지 인사지원서, 이메일, 지정 서식 이력서, 자유형식 이력서, 자, 우편 방문, 이런 것을 이제는 제출 방법이 있는데,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간단하게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끈기와 끼를 갖춘 인재 한고용입니다. 홈페이지 채용의 신입사원 모듈을 보고 기사에 영업관리 신입 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함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교재에 이제 100에서 105페이지 이력서 샘플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역시 이제 또 집중교육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그 좋은 이력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